숙종은 장희빈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아들인 세자는 겨우 14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숙종이 장희빈을 생각해 아들인 세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장희빈은 아들을 보는 순간 악한 말을 퍼붓고는 세자의 생식기에 독수를 써서 세자가 혼절했고, 이로 인해 후사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희빈의 아들 경종은 엄마에게 생식기를 훼손당해 성불구가 되었을까요? 조선 제20대 왕 경종과 함께 타임슬립 진료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3세의 왕세자가 돼서 이후 30여 년간 긴 세자 시절을 보냈어요.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질병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사가 없으니까 6살 어린 이복 동생을 세자에 책봉했는데, 이 동생이 영조입니다. 조선 27인의 왕 중에 후궁이 없는 왕은 경종을 포함해 셋뿐이라서 그가 아랫도리가 힘이 약해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었대요. 경종의 건강상의 문제는 생식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늘 시름시름 앓았대요. 재위기간은 불과 4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4년 내내 병치레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세자 시절부터 비만한 체형으로 왕실 관료들의 걱정이 많았대요. 승정원 일기에는 비만태조, 아주 일찍부터 살이 쪘다라고 했고, 재위 2년에는 성체 비만, 다 커서도 살이 쪘다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장희빈의 마지막 날은 어땠을까? 그날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사약 이렇게 탁 받고 그 피토하면서 그쵸. 드라마틱하게. 강제로 막 이렇게 걸려서 입을 벌려라! 나 싫다!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요 내용이 사실일까? 라고 이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장면들은 그녀들이 쓴 소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장희빈이 뉘우치는 기색 없이 험한 말을 퍼붓고, 그러자 이제 수종이 화나가지고 뭐여지 먹여! 뭐 다 이랬더니 이제 하나 더 먹여! 안 먹어? 입 벌려! 이 얘기가 다 나와요, 거기에. 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일기의 이 정사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런 얘기가 없고, 장희빈을 이제 죽여야겠다라고 수종이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냐면 자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문을 합니다. 여태까지 종친이라든가 공신이라든가 왕족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사약을 내려서 죽이려면 이제 사가로 보내야 되는데, 일단 네. 사가에서 사약을 받고 죽으면 이게 공식적인 죄인으로서 죽은 거다. 근데 지금 장희빈의 아들이 세자인데 세자의 엄마가 공식적인 죄인으로서 죽었다? 이거는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정통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사약을 받고 죽었는지, 목을 매달아 죽었는지, 요거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연히 경종이 세자 때 왔을 때 독수를 써서 생식기가, 이런 얘기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요 얘기는 이문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론 쪽 신하예요. 이게 그 이문정이 쓴 수문록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노론이면 경종 안 좋게 보거든요. 노론은 영조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과장돼서 쓴 말이 아닐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그래도 자기 아들의 생식기를 그렇게 한다는 건 좀. 그러니까 이게 장희빈이 이 정도 사람이었다 라는 걸 이제 부각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닐까. 시대의 악녀로 만든. 네. 이런 이제 추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생식기를 이렇게 훼손당하지 않았으면 경종은 왜 후사가 없었을까? 여기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경종이 아까 전에도 보니까 계속 비만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비만했고 또 즉위한 이후에도 계속 비만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하니까 아마 소아 비만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소아 비만은 비만 세포의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고 일찍부터 대사성 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비만 세포 안에는 아로마타제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주는 역할의 효소도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성화되어 갈 수 있거든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계속 비만을 경험하면 성장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테스토스테론의 레벨 자체가 떨어지면서 고환의 발달이라든지 정자 생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슴도 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여성형 유방도 생길 수 있는 네.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난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나중에 후손을 보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이제 그런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장희빈을 조금 더 안 좋게 묘사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꾸며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단명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결국 비만 때문에 내분비 대사성 장애 질환들이 많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만이 모든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예방과 관리가 필수적인데 비만 세포의 수와 이제 크기를 가지고 변수를 삼을 수 있는데 성인 때는 이제 세포의 크기만 커져서 관리가 좀 쉬운 반면에 소아 때 비만이 되면은 비만 세포의 수 자체가 늘어나서 소아 때 비만에 걸리면 좀 오래 간다. 뭐 이런 결과도 있어서 어렸을 때 비만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의학에서는 비만을 이제 습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습이 뭐냐면 이제 습하다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수분이죠, 수분. 네. 몸에 수분 대사가 문제가 생겼다. 담은 그냥 찌꺼기예요. 수분 대사가 안 돼서 찌꺼기가 몸에 생긴 상태. 이거를 이제 한의학적으로 습담, 요즘 말로 비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름이나 안 좋은 음식들, 소화 잘 안 되게 하는 것들이 모두 습담을 만들고 이게 순환을 방해하게 하면서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킨다 할 수 있어요. 또 요즘은 많은 애들이 안 좋은 음식을 또 많이 먹잖아요. 뭐 마라탕이니 뭐 이런 거. 마라탕 얼마나 마라탕 옆에서 저도 먹어보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몸에는 좋지 않다는 걸 알고 먹어야 된다는 거. 생활 관리가 아무래도 좀 중요하고 아이들은 키가 크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는 성장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고 애기들은 또 스스로가 좀 제어하는 게 부족하니까 맞아요. 부모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애가 중학생인데 네. 마라탕으로 코스더라고요. 아 그럼요.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대잖아요. 저희 애가 매운 걸 진짜 못 먹어요. 네. 근데 마라탕을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먹었어? 했더니 아빠 0단계가 있어. 0단계는 거의 네, 칼국수야. 뭐 이러면서 이제 먹고 왔더라고요. 아 마라탕 얘기해줘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먹으면 자극이 많이 되니까 장 건강에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장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장 누수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또 다른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장 건강이 안 좋은 아이들이 비만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또 반대로 비만인 경우가 또 장 건강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서로가 원인. 와닿네요. 맨날 야식 달라고 하는데 우리 애들 안 된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겠네요.